지난주에 한 영화의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 건지 궁금해서 저도 그 예고편을 찾아봤더니 네, 확실히 일부로부터는 말이 아니라 욕이 난무하고도 남을 법한 것 같긴 하더군요. 더욱이 무슨 가는 날이 장날이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하필이면 예고편을 공개한 당일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들썩거리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누가 봐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타이밍이라 더더욱 큰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해당 예고편은 얼마나 많은 욕설과 비판이 난무했던 건지 현재는 댓글을 남길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과연 어떤 영화길래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는지 바로 알아보면 좋겠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 여러분에게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그 전에 먼저 이 영상을 후원해주신 감사한 스폰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을 언제 어디서고 사용하는 세상이다 보니 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훔쳐볼 수도 있고, 저처럼 무고하신 분들은 영화 속에서나 보는 거지만 누군가 우리의 행적을 감시할 수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 노드 VPN이 있다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커피숍처럼 공용 와이파이를 써야 하는 곳에서도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건 국가별로 제한되어 있는 사이트에도 마음껏 접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이 필요할 때도 노드 VPN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해외 IP를 차단한 우리나라의 동영상 서비스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국가별로 서비스하는 영상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만약 노드 VPN이 있다면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해외의 컨텐츠를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노드 VPN의 3년 플랜을 무려 70%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입했다가 불편하시거나 마음에 안 드신다면 30일 내에 환불도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방문해보세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정상이 평화협정을 앞두고 만나 회담을 가집니다. 세 나라가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이 오가는 가운데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주동자인 호위 총국장은 각국의 정상들을 모두 납치해 잠수함을 타고 독도로 향합니다. 이 영화는 지난 2017년에 개봉해 약 450만 관객을 동원했던 강철비의 속편인 강철비2 정상회담입니다. 무슨 형물인지 전편과 이야기가 이어지진 않는 동시에 특이하게도 정우성 씨와 곽도원 씨가 남북을 바꿔서 각각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호위 총국장을 연기했는데, 현재 알 수 있는 대략적인 줄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남북 관계를 놓고 여러 나라의 사정이 엇갈린다거나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설정은 비록 전편과 동일하지만 강철비는 지금까지 남북 관계를 소재로 한 영화들 중에서 균형 감각으로 보나 현실 감각으로 보나 가장 빼어났던 영화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심을 갖고 개봉을 기다릴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적어도 백두산 같은 터무니없는 짓을 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자칫하면 백두산은 애교로 보일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짧은 예고편에 담긴 찰나의 순간들이 가뜩이나 말 많은 전형적인 좌파 영화의 형태, 그러니까 반미, 반일, 친북의 성향을 흘리고 있는 걸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미국의 대통령이 모든 패는 북한이 지고 있다는 발언을 하고, 북한의 위원장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냐고 남한의 대통령에게 화를 내며, 쿠데타를 일으킨 호위 총국장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5억 불을 받았다고 실토합니다. 중국 애들한테 무수고 받아 처먹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중국이 아니라 일본 아들한테 억벌 받았어. 이렇게만 보면 제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백두산 이상으로 극좌적인 사고로 점철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습니다. 액면만 따져도 백두산에는 반일이 없으니 강철비2 정상회담은 한술 더 뜬 걸로도 모자라 단순히 한반도에서 끝나지 않고 전 세계적인 혼돈을 부를지도 모를 사태의 배우로 일본을 지목하고 있어 좌파 3종 세트라고 욕먹은 것도 할 말이 없을 판국이죠.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는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말을 극혐하는 데다가 엄연히 현실을 기반으로 삼아 이점을 취하고 출발한 영화가 정작 불리한 지점에 와서는 영화로 봐달라고 면죄부를 시전하면 그것만큼 꼴불견도 없습니다. 물론 전편의 경우도 과장과 비하에 이은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북한 내부의 쿠데타라는 소재를 상정한 이후에 나오는 전개는 픽션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감각을 여러모로 준수하게 보여주면서 영화로서의 완성도까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강철비2 정상회담은 사건의 발단에 있는 설정 자체가 백두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서 실소가 절로 나옵니다. 이건 뭐 일련의 영화들이 대놓고 반일 감정을 끌어들여서 질릴 대로 질린 작태를 또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숨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진 않은데,
사실 전편에서도 양우석 감독의 감정 내지는 성향을 잠시 엿볼 수 있긴 했습니다. 20세기 우리 한민족의 이데올로기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식으로 일본을 쫓아갑니다. 핵무기. 저 북은 일본을 패망시킨 핵무기로 갑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강철비에는 저 대사 외에 딱히 반일이랄 게 없습니다. 후반부에 북한이 가만히 있던 일본에게 핵무기를 사용하려 하자 미국이 발을 빼는 것도 마냥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만은 없어 초반부의 그 장면은 홀로 생뚱맞게 남은 것 같았던 걸 속편에서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근데 진짜 큰 논란이 될 만한 건 따로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강철비2 정상회담은 전편과 동일하게 남북이 손잡고 화합하거나 화해하는 결말로 갈 텐데 하고 많은 날 중에 야심차게 예고편을 공개했던 당일에 북한이 단 한마디의 협의도 없이 남한에서 100억 이상을 들여 만든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발이자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볼 수도 있는 만행이죠. 더욱이 계속 막말을 쏟아내면서 무력까지 동원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살포할 거라니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강철비2 정상회담이 개봉할 수 있을까요? 전편과 속편 모두 약간 꼬아서 보면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한 북한의 현 정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달리 실상은 예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막말로 지들 꼴리는 대로 안 해주거나 비위에 거슬리면 양아치처럼 굴면서 겁박이나 주려고 하죠. 개인적으로 비굴해 보일 수 있을지언정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 햇볕 정책 때부터 온건한 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수십 년째 북한이 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노라면 화가 나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도대체 언제까지 망나니 같은 북한에게 위협받고 휘둘려야 하는 건지 짜증나지 않나요? 분단국가 국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에 의하여 더 고통받는다. 한국 영화가 툭하면 미국을 욕하든 일본을 욕하든 다 좋습니다. 제가 두 나라에 일가친척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을 사놓은 것도 아니니 욕을 먹어야 한다면 욕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이젠 북한의 현실도 좀 직시합시다. 지금이 무슨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하던 쌍팔년도도 아니니까 제발 영화랍시고 감성팔이나 해대지 말고 북한을 냉정하게 바라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철비2 정상회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괜히 예고편만 보고 지레 짐작해서 섣부르게 오해하는 걸 수도 있으니 본편을 본 후에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편을 꽤 훌륭하게 완성했던 양우석 감독이 이번에도 터무니없는 설정을 남발할 것 같지는 않다는 최소한의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 현재까지 북한을 미화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위원장을 유현석 씨가 연기했다는 것뿐입니다. 대신에 만약 설마하니 진짜 일본이 세 나라의 정상을 납치해 위협하라고 사주한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마치 북한 출신의 테러리스트들이 대놓고 백악관으로 쳐들어가서 점령에 성공한다는 황당한 내용을 다뤘던 백악관 최후의 날만큼이나 형편없는 영화가 될 겁니다. 설상가상 백두산이 개봉했을 때 실제로 화산이 터지면 저럴 거라는 개소리를 잘도 짓거렸던 모 언론이 강철비2 정상회담을 본 후에는 일본에 극우파라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거라고 또 한 번 비약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기사를 천연덕스럽게 쓸 수도 있겠네요. 아마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실 것도 같은데 전 아직 못 봤으니 나중에 개봉하면 극장에서 과연 그렇게 눈꼴 사나운 광경을 이 시국에 접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대통령 한경재입니다.